사실 이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시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에 좀 방해가 될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것은 그는 이 공론화 과정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라서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시도지사의 생각이 뭔지를 시도민들에게도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 그도 행정 통합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행정 통합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도 대구 경북이 상생협력해야 된다, 경제통합해야 된다, 생활권통합 이런 논의들이 여러 번 있었고 또 거기에 맞게 조직도 구성을 해봤고 과제도 선정을 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 그럼 대구 경북의 상승 발전으로 이어졌냐? 사실상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행정이 각기 따로따로 분리돼서는 이게 상생협력도 또 경제통합도 생활권 통합도 어렵다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절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내년이면은 대구와 경북이 경상북도에서 대구 직할시가 분리되어 나간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때는 대구가 직할시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직할시를 받아들였었는데 그럼 그동안 직할시 대구는 정말 행복한 도시로 발전했느냐? 경상북도는 대구를 직할시로 독립시킨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발전을 했느냐? 그 물음에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인구로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40년 전 1981년도에 대구 인구가 184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인구는 319만이었습니다. 둘 합쳐서 503만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2019년 작년 대비 인구로 대구 인구는 243만 8천 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40년 동안 이 정도 늘었다는 건 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국 인구는 3,831만에서 5,185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근데 경북 인구는 319만에서 266만 6천 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합해봐야 대구 경북이 503만, 1981년도 503만에서 2019년도 40년이 흐른 동안 510만,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사실은. 출산율로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도 1981년도에 13.1%에서 2019년도 9.8%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인구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전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1981년도 수도권의 인구가 1378만에서 2019년도 259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서 50%를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러한 인구 감소세는 지금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8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세종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균형발전을 기치를 내거는 그동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7년 만에 대구 경북의 인구가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인구가 피크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532만이 피크였어요. 지금 510만이니까 22만 명이 줄었는데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년에 걸쳐서 10만 명이 줄었고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대로 가면은 아마 한 10년 후 되면은 한 400만. 어떤 학자들은 결과적으로 2050년도 가면은 대구 경북 인구가 200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고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공동체를 희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RP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5년도부터 시작인데 198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구 GRDP의 전체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한 15%가 늘었습니다. 이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GRDP는 20배 늘었습니다. 20배. 그동안 대구 경북은 1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럼 나머지 다 어디로 갔냐? 전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대구 경북이 1985년도에 합계 GRDP가 40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합계가 10조 9천억이었습니다. 1985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 165조로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91조에서 1902조로 20배나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15배로 느는 동안. 수도권이 1985년도에 전국 GRDP의 43.8%였습니다. 근데 18년도에 52.2%로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GRDP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 면으로 보면은 대구가 1981년도 경북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81년도에는 88.1%였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경북은 38.1%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 통계로 보면은 대구는 재정 자립도가 51.6%입니다. 경상북도는 31.9%로 겨우 3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경제는 침체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이거는 우리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나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히 추평령 이남이 피폐되고 공동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지금 2012년 균형발전의 하두였던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구가 는 데는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경남이 그때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 늘었지만 경남도도 2017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경남도도 인구 감소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줄었습니다. 부산, 광주, 전남 전부 다 줄었습니다. GRDP,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추풍령 이남은 더 지금 공동화 현상과 침체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은 그 중에서 굉장히 빠르다. 이게 성장할 때는 더디게 성장하고 추락할 때는 급격히 추락하는 양상이 지역과 그리고 지역에 포함된 대구 경북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신성장 거점도 신산업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구조는 어찌 보면은 전통식 산업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단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대구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위천국가공단이 무산이 되고 2000년도에 삼성상용차가 도산되면서 이게 철수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성장 거점도 새로운 산업도 사실상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2010년대 이후에 지금 국가 3단이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전혀 새로운 산업을 그동안 못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있던 산업, LG 디스플레이는 파주로, 그리고 삼성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했던 노력들이 행정이 분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입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경북은 대구 거지 그거 경북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는 같이 만들었지만 이거는 대구만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우리가 무등산을 보면서 우리도 팔공산 국립공원화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분리되면서 이 부분들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 구미 간에 먹는 물 문제와 관련된 것조차도 지금 십수년째 해결을 못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생활권 통합하자고 했지만은 도시철도는 지금 연장된 게 경산 일부까지만 1, 2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경산 1, 2호선을 합치면은 좋을 텐데 그 합치는 문제도 연결하는 문제도 요원합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광역교통망을 완성해서 연계하는 문제도 결국 작년에야 돼서 경산 영천만 대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에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이. 그래서 지역의 대학들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고 추락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 인재가 대구 산업을 키우고 대구 경북의 인재가 대구 산업을 키우는 휴스타 프로젝트,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하나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 지금 40년 동안 계속 추락해서 하고 있는데 힘을 합쳐서 하는 것들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상생발전, 경제통합, 생활권 통합의 문제는 분리된 행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검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 그 어렵다는 공항 입지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다른 도시들 못 해내는 일을 도지사와 제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버리고 대구 경북 통합에 오직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뛴 결과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입지 결정과 그리고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으로 가려면 3대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야 좀 신중해라, 천천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 장벽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 이해관계입니다.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정부의 성격은 도로 할 것이냐, 광역시로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이해와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이 줄어들 거다, 조직이 축소될 거다,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정부와
정치권과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고 특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지역적 이해관계에 인한 갈등, 그리고 재정, 조직,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 이것이 3대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대 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만, 장벽만 있으면 우리가 추진을 못할 겁니다. 첫 번째 동력은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대구 경북의 미래는 없고, 대구 경북에 내에서는 청년들의 활력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이 절박함이 저는 지금 현재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에게 찬성 여론이 그래도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서적 연대의식입니다. 우리는 한 뿌리라는, 이미 한 뿌리 역사도 자연도 사람도 대구 경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뿌리라는 강력한 우리 연대의식, 이것이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공감대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가려면 3대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리더십이 열어줘야 됩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자기 자리 생각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와 이철호 도지사는 우리가 통합의 미랄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통합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것이 1차 관문입니다. 2차 관문은 정치적 합의와 지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대가 일어나고 또 중앙정치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게 중앙정치는 정부를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시도민의 합의입니다. 이거는 주민투표로 해결이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세 번째 관문 중에 우리는 1차 관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가? 지금 현재 2022년 7월을 목표로 우선은 갑니다. 그냥 좀 어디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 말자. 왜 시도지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시한을 박아놓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22년 7월 출범을 우리 목표로 역산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쪽으로 우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은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부족한 시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들을 전부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건 갈등이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것, 저는 반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쟁점에 대한 공론화. 두 번째는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입니다. 팔짱 끼고 이 논의 과정에서는 있다가 나중에 결론 나고 나면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됩니다. 이 쟁점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와 지원, 이 세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우리가 집중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로 510만의 인구는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 됩니다. 우리가 3대 도시다 이게 아니라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겁니다. 510만이. 그 다음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는 열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열린 도시.
대구가 그동안 멍게처럼 안고 썰었던 게 내륙에 닫힌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륙에 갇힌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로 열린 도시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과 선택.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합치면 지금 재원이 22조 됩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그 중에 자주재원이 8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자주재원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맡아서 지방분권, 재정분권 하려고 했는데 1단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에서 지금 7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한 3% 정도, 0.3% 올렸는데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이거 2단계 가려고 하니까 지금 17개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권은 가야 되는데 17개 시도 자치체제로는 분권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17개 이 시도로 자치하자는 거, 광역자치를 하자는 거는 중앙집권적인 이 국가 경영을 계속 끌고 가기에 딱 알맞습니다. 중앙정부가 분할 통치하기에 딱 알맞는 게 17개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지금 대구에서 그동안 대구시 돈으로 가장 큰 사업이 엑스코 2,800억짜리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 경북 도로 하나 우리 돈으로 못 닥칩니다. 전부 국비 50%, 60%, 70%안 받아오면은 도로, 철도 하나 우리 힘으로 못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경북이 커져서 이렇게 자치재원을 늘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웬만한 건 우리 힘으로 집중과 선택해서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금 재편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가 정말 발전을 하려면은 염색 3단, 3산단, 서대구 3단은 대구 경북의 재배치, 산업의 재배치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인구 늘리겠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애쓰는 만큼 보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산업 재편으로 해결해야 된다. 인구 소멸 문제는.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 통합이 저는 대구 경북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새로운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